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언제 이 죽음의 순간이 오는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방법도 없어요. 소수의 희귀한 구조를 가진 생물체를 제외하면 모든 생명은 한 번만 살고 죽게 되죠. 동식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약육강식의 경쟁 환경에 놓입니다. 누구나 천적이 있어요. 누군가의 포식자인 동시에 상위 포식자에게 희생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서 같은 동물인 인간은 제외된다는 거죠. 질병이나 사고 아니면 누군가가 목숨을 뺏지 않는 한 자신의 정해진 생명만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먹이사슬에서 제외된 이유는 지능의 발달로 문명을 세웠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이성의 발달로 서로를 보호해야 자신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죠. 모든 인간이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사건들이 많죠. 국가가 정한 방침 외에 고의로 다른 생명에 관여하는 건 범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생명에 관여했다는 증거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의문사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망 사건은 전 세계에 아주 많습니다. 그중 3대 사건이 있는데요. 타맘슈드 이스다렌의 여인 남은 하나는 이번에 알아볼 사건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일랜드의 북서부 지역인 슬라이고시 근처엔 로스즈 포인트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2009년 6월 16일 새벽 6시 45분 아서 킨셀라라는 남성은 아들인 브라이언과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연습하려고 여길 나왔죠. 그리고 어느 남성이 옷을 벗은 채 누워있는 걸 발견합니다.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사람이라 생각해 신고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결국 사망해요. 남성이 옷도 입지 않은 채 사망했기 때문에 신원을 알 수 없었고 어쩌다 물에 빠져 떠내려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외형적인 특징은 어떨까요? 얼굴은 5, 60대로 보였고요. 신장은 179 정도였지만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회색 머리에 파란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독일계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멍과 상처들이 나 있었다는 거죠. 발견될 당시는 낮체였지만 주변을 수색해보니까 사망한 남성이 입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가죽 자켓과 청바지, 파란 양말, 검은색 가죽 벨트와 구두를 발견해요. 옷은 C&A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유통 경로를 추적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옷은 당시 유럽에서 유명했던 브랜드예요. 워낙 많은 지역에 유통돼서 일일이 다 찾아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C&A라는 매장이 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매장 주변에서 이 남성을 본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얼굴이나 억양이 독일 사람 같았고 독일어 억양이 강한 영어를 사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머리도 잘 정리된 상태로 다녔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전문직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직접 말을 걸거나 오래 대화한 적은 없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정보가 나왔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름이나 사는 곳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 많은 소지품이 나왔지만 정작 신분증은 나오지 않아요. 여행을 하다 잃어버린 건지 일부러 들고 다니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었죠.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수배합니다. 그러자 남성이 발견된 슬라이고시 로스즈 포인트 해변과 가까운 호텔에서 이 남성을 만난 적이 있다는 호텔 직원의 제보가 들어왔죠. 호텔 직원은 이 남자가 호텔에 투숙했고 피터 버그만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이름의 특징으로 볼 때 오스트리아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호텔 직원 외에 피터 버그만이라는 남성을 본 사람이 있는지 더 조사했습니다. 이름을 알아냈죠. 이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면 어디를 갔었는지 금방 이동 경로도 알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찰 생각대로 사건이 해결된 거라면 이 이야기는 소개하지 못했을 겁니다. 피터 버그만이라는 이름의 남성을 조사하던 경찰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터 버그만이라는 사람의 신원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건 전 아일랜드에 입국했던 외국인 기록 중에 오스트리아 국적의 피터 버그만이라는 남성은 없었고 이름과 국적을 따로 조사해봐도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비슷한 사람의 기록도 없는 겁니다. 유럽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는 유럽연합에 가입돼 있죠. 여기 가입한 국가의 대부분은요, 쉥겐 조약에도 가입돼 있습니다. 가입 국가끼리는 출입국 심사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조약이에요. 그런데 영국과 사건이 일어난 아일랜드는 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같은 유럽인이라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피터 버그만이라는 사람은 입국 심사 명단에도 없었고 신원 자체가 파악되지 않아요. 그럼 대체 정체가 뭘까요? 피터 버그만이 지내던 호텔입니다, 이곳이. 여기를 사용했으면은 체크인 시 개인정보를 남겼을 거예요.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이었어요. 피터 버그만의 옷 중에 C&A라는 브랜드가 오스트리아에 많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봤을 때도 오스트리아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죠. 뭔가에 근접한 것 같아요. 경찰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이 주소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터예요. 건물이 없는 빈 땅이었다는 거죠. 결국 피터 버그만이라는 이름과 주소는 모두 거짓으로 적은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일랜드에 와서 가짜 신분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남성이 이래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대체 뭐였을지 이게 다시 궁금해지는 거죠. 피터 버그만은 가짜 신분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수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신분을 찾아야 되는데 경찰은 이번에 이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됐던 아일랜드 슬라이고시에 언제 도착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동안의 수사로 아일랜드 경찰은 이 남성의 흔적을 어느 정도 찾아냈습니다. 먼저 이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된 날은 2009년 6월 16일이었어요. 해변을 지나던 킨셀라라는 남성과 아들이었죠. 최소한 그럼 6월 16일 전부터 이 아일랜드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12일 이 남성이 아일랜드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데리시의 얼스터라는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자신의 시신이 발견되는 슬라이고로 가는 버스를 탔고 어깨에 매는 검정색 가방과 여행용 트렁크를 실은 사실이 확인됐어요. 오후 6시 28분 슬라이고시에 도착했고 여기서 다시 택시를 탑니다. 슬라이고 시티 호텔로 가요. 여기서 65유로를 내고 방을 잡은 걸로 확인됐는데요. 호텔에 들어오면서부터 피터 버그만은 이 사건이 미스터리하게 보이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투숙객 명단에 피터 버그만이라는 가명과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공터를 집 주소로 적었지만 호텔 직원에게 이 사실을 증명할 신분증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직원이 그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사람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다 보니까 굳이 여행 와서 신분을 속이고 호텔을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 호텔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했다면 사건은 해결됐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호텔 측의 실수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왜 이 사람이 신분을 속였냐는 겁니다. 그 이유예요. 호텔 방에 들어온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 날이 돼요. 6월 13일 오전 10시 49분 밖에 나옵니다. 82센트짜리 우표 8장과 항공 전용 우표를 샀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낼 목적이라는 건데 무슨 물건인지 이건 밝혀지지 않습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소지품 중에는 우표가 또 없었거든요. 편지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더 지나요. 2009년 6월 14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다시 호텔을 나왔고 택시를 탑니다. 기사에게
수영하기 좋은 바다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는데요. 택시기사 증언이죠. 그러자 이 기사는 로스즈 포인트라는 해변에 데려다 줬고 같은 택시를 이용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호텔에 돌아오기 전까지 그럼 로스즈 포인트 해변에서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수영을 할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는 말했지만 정작 여기서 수영하는 걸 목격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결국 공백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사이에 뭘 했는지. 이때 호텔 직원의 증언에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점이 발견되는데 이 남성이 호텔에서 나올 때마다 보라색의 커다란 비닐봉투를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소지품까지 일일이 출입자에게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해변에 갔다 온 다음 날인 2009년 6월 15일 오후가 됩니다. 이 남성은 호텔방 열쇠를 반납해요. 아예 호텔에서 나오는 거죠. 이때는 호텔에 처음 왔을 당시 들고 왔던 검은색 어깨에 매는 숄더백과 보라색 비닐봉투 그리고 여행 가방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보라색 비닐봉투만 추가된 거예요. 들어올 때랑 다르게. 처음 아일랜드 올 때와 차림이 같죠. 그런데 호텔 직원은 이 남성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체크인 할 때와 체크아웃 할 때 여행 가방의 디자인이 달랐다는 겁니다. 호텔에 지내는 동안 외출할 때 가방을 들고 나오거나 들여오지는 않았어요. 그럼 방 안에서 가방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망해 있으니까 어떤 이유로 가방이 달라져서 나왔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죠. 호텔을 나온 날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어느 쇼핑센터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작 만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핑센터를 나와 어디로 또 다시 걸어갔다고 하는데 1시 38분쯤 돼서 다른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렸다 그래요. 여기서 샌드위치와 카푸치노를 사 먹은 사실도 확인됩니다. 이때 어떤 종이를 꺼내서 읽고 반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뒤 2시 20분쯤 시신으로 발견되는 로스즈 포인트 해변행 버스를 탔던 거죠. 그 뒤로 이 남성을 본 사람은 없었고요. 다음 날인 6월 16일 새벽에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전날 오후부터 사건 당일 새벽까지의 행적은 파악되지 않아요. 여기도 공백으로 남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생긴 거고 이 일이 원인이 돼서 사망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호텔을 나갈 때마다 들고 있던 보라색 봉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버렸거나 아니면 이 남성이 사망하고 누군가 훔쳐갔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서도 봉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을 해봤어요. 사인은 익사였고 얼굴에 흉터가 많았지만 눈에 띌 만한 외상이 되진 않았습니다. 실종자의 신원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는 치과 기록도 있어요. 이 사람의 치아는 아주 건강한 상태였지만 신경치료와 필링의 흔적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를 떼운다고 하죠. 이 시술을 필링이라고 합니다. 이가 썩어서 치과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필링 치료는 너무 흔합니다. 유럽인을 대상으로 대조하면 아마 억 단위로 나올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신체 특징을 이용해서 치료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뭐 철심을 박았다던가 뼈를 수술했다던가 이런 거죠. 여기서 다시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의 몸 안을 보니까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 상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키가 179죠. 평균 이상의 신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체구가 작았다 그랬어요. 이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거죠. 전립선암 말기였고 뼈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심장은 예전에 심근경색의 흔적이 있었고 신장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될 만큼 몸에 성한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몸 상태라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치료를 포기했는지 체내에 약 성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CTV에 이 남성이 찍혀 있는데 담배 피는 장면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몸 상태라면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는 중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경찰은 사망 원인보다 이 신원을 찾기 위한 수사에 더 집중했습니다. 5개월 동안 유럽 전역에 이 남성의 사진을 배포했고 아는 사람이 있는지 제보를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피터 버그만의 진짜 정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몸에서 타살의 흔적이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부검 결과대로 익사 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된 아일랜드의 슬라이고 지역의 무연고 시신으로 묻히게 됩니다. 결국 아무도 알 수 없는 남자가 된 피터 버그만의 사망 사건은 미제로 처리됐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 사건이 됐습니다. 현재 3대 세계 의문사 사건으로 아직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건 6년 후 프랑스의 유명 언론사인 르 몽드가 이 사건을 다시 다루면서 피터 버그만이 발견됐던 2009년 오스트리아 경찰로부터 한 가지 사실을 듣게 됩니다. 사망자의 국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스트리아계 남성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오스트리아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수사를 한 아일랜드 경찰이 정보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아일랜드는 오스트리아와 공조 수사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건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신원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 사건이 되기도 하는데 인터폴에도 공조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 비판적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독자적인 수사를 한 게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조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지 해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당시 수사를 담당한 아일랜드 경찰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인터폴이 범죄자를 제외하고 주로 수배하는 실종자와 찾는 사람에 피터 버그만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인터폴 수배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해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판단이에요, 이게. 고의로 사건을 숨긴 것도 아니고 수사를 대충 했거나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쉬운 판단 이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만약 그때 공조 수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죠. 하지만 아일랜드 입장은 이렇습니다. 신원도 모르는 사람을 무턱대고 다른 나라에 공조 수사 요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단순히 오스트리아계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 한마디로 오스트리아 경찰이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죠.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있던 거고요. 지금 다시 공조 수사를 요청하기는 너무 늦었죠. 이미 미제로 처리가 됐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단서가 그때보다 더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은 그때 사건 담당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피터 버그만이라는 사람의 몸은 심각한 상태였고 사라지기 전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을 부검한 의사는 암 말기의 피터 버그만이 아일랜드에 머무는 동안 진통제로 버텼을 것이고 다른 의료 흔적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스스로 치료받길 거부한 것처럼 보인다는 소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한부가 된 자신의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 아일랜드로 여행을 왔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해외를 가거나 받아줄 호텔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증거 없는 추측이긴 합니다. 이 남성은 왜 심각한 몸 상태로 바닷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던 걸까요? 그리고 왜 자기 신원을 감추고 다른 나라에 갔던 걸까요?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예전에 소개한 적 있는 타맘슈드 사건과 이스다렌의 여인보다 최근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때보다 정보가 더 적은 사건입니다. 사건으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예요. 원래는 제가 따로 코너를 준비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근데 내용이 짧아서 바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피터 버그만의 마지막 날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보통 유명한 사건들은 다 다큐로 제작됩니다. 2014년에 멜버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적이 있어요. 이 사건에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영상입니다.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대신 한글 자막이 없어서 영어가 가능해야 내용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피터 버그만의 마지막 날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이 제목 그대로 검색하시면 돼요. 영상이 뜰 겁니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09년에 발생한 세계 3대 의문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피터 버그만의 의문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